회사명을 입력하고 대표자명을 입력한 후에 조회 버튼을 누르면 해당 데이터가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인지 확인하는 수식이 나오게 되고요. 이미 등록된 거래처라면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아래쪽에 최근 조회 데이터로 넘어가게 되고, 여기서 바로 가기를 클릭을 하면 해당 회사의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달입니다. 노션 사용하시면서 혹시 중복된 데이터를 실수로 또 입력하는 경우가 있으셨나요? 오늘은 이런 중복값 입력을 똑똑하게 방지하는 시스템을 노션에서 직접 구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선제적으로 중복값을 조회해서 이미 존재하는 값이라면 등록을 막는 방식을 사용할 거고요. 사례로 거래처 데이터와 프로젝트, 그리고 거래처 조회 데이터베이스 총 3개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성이 된 템플릿으로 해당 방법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거래처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보면 회사명과 대표자명, 그리고 관계형 속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래처 검색, 조회를 할 때 일시적으로 연결이 되었다가 중복 검사에 사용된 후에 등록이나 초기화 시에는 다시 제거가 되는 관계형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랑도 관계형이 맺어져 있는데요. 이 해달 컴퍼니 페이지에 들어가면 해달 컴퍼니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보이게 되고, 이 안에다가 이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 태스크들을 또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총 401개의 샘플 데이터가 있고요. 이 샘플 데이터들을 어떻게 조회를 해서 실제로 중복인지 중복이 아닌지 확인하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는 어, 상세한 속성들은 제가 좀 생략을 했고요. 관계형 속성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형 속성을 이용해서 해당 프로젝트는 거래처와 연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거래처 조회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거래처 조회 데이터베이스는 한 개의 페이지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제로 데이터를 입력하고 조회 결과를 확인하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합니다. 하나의 페이지 안에서 계속 조회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서 등록을 할지 초기화를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동작하는지 직접 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처 조회 페이지가 있고요. 이 페이지에서 회사명과 대표자명을 입력을 합니다. 저는 기존에 이제 입력되어 있는 회사를, 기존에 존재하는 회사를 입력을 할 거고요. 해달 컴퍼니 회사고 대표자명은 해달입니다. 이렇게 회사명과 대표자명을 입력하게 되면 검색 결과, 이거는 수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수식 창의 결과 값에 조회 버튼을 실행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조회 버튼을 클릭을 하면 노션의 버튼 자동화 402개의 페이지, 그러니까 총 401개의 거래처가 있었고, 하나는 이 페이지 자체에서 진행되는 자동화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를 했더니 이미 등록된 거래처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미 등록된 거래처라는 것을 조금 더 눈에 확 띄게 하기 위해서 오른쪽 위에 설정에서 조건부 색상으로 검색 결과에서 등록된이라는 값을 포함하는 데이터는 페이지 배경을 빨간색으로 하라고 조건을 걸어놨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회사는 이미 등록된 거래처구나 하고서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되겠죠? 그러면 아래쪽에 최근 조회한 데이터가 이렇게 해달 컴퍼니로 조회가 되고요.
초기화는 제가 이렇게 옵션으로 이렇게 달아놨는데 굳이 여기다가 초기화를 하지 않아도 또 다른 회사를 검색을 하고 대표자명을 입력을 한 다음에 조회를 누르면 해당 노다의 방주 회사도 이미 존재하는 회사일 겁니다. 그래서 이미 등록된 거래처라고 나오죠.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아래쪽에 최근 조회된 데이터 이것도 한 개의 페이지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회사 바로 가기만 교체가 될 겁니다.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조회 데이터베이스가 초기화가 되면서 아래 회사 바로 가기가 노다의 방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회사명을 입력을 하고요. 이번에는 이 버튼 하나하나, 그러니까 지금 이 템플릿의 핵심은 이 조회 버튼, 등록 버튼, 그리고 초기화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 각 버튼에서 어떻게 자동화가 실행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 수식에서 어떤 그 설정을 통해서 이런 수식의 결과값들이 어떤 식으로 반환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에는 숨겨진 속성들이 조금 있어서 여기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거래처 조회 쪽으로 가서 전체적으로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칸을 조금 줄이고요. 지금 보면 회사가 총 401개가 등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동화 버튼을 실행을 하면 저 401개의 데이터를 관계형을 다 맺을 거라서 401번의 자동화 플러스 이제 조회 버튼을 실행했을 때 해당 페이지에 검색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게 되는 요 자동화 하나가 더 추가가 돼서 총 402개의 자동화가 실행이 될 겁니다. 회사가 좀 많아지면 거래처가 많아지면 그만큼 좀 늘어나겠죠. 제가 실제로 뭐 한 개를 테스트해 보지는 않았는데 일단 400개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500개, 600개가 돼도 멈추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401개의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네, 테스트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회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거래처의 페이지 전체에다가 해당 조회하는 페이지에 이 페이지를 관계형 설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총 401번의 관계형을 설정하고 이 페이지에 검색 체크박스에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검색 체크박스에 체크가 되면 이게 조회 중입니다. 라고 바뀌게 되고요. 여기 보면은 자동화해서 관계형을 맺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이게 좀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약간 딜레이가 걸려서 이게 체크박스로 조회 중입니다라는 표시를 보여주고 나서 실제로 여기에 데이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렇게 등록 가능한 거래처 또는 이미 등록된 거래처라는 결과값을 반환하도록 수식을 작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회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관계형을 맺고 그 다음에 체크박스에 체크를 할 거예요. 회사명과 대표자명을 입력하면 조회 버튼을 실행하세요. 조회 클릭하게 되면 체크박스에 체크가 되고 조회 중입니다라고 표시가 됩니다. 관계형이 맺어지는 순간 등록 가능한 거래처라고 나오게 되고요. 연결된 총 개수는 401개입니다. 그리고 출력 값은 보면 여기에 노다의 방주 다시 노션다움 이렇게 코드 형태로 출력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이 출력값과 실제 여기 회사명, 대표자명 이 두 가지를 대조를 해가지고 중복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고요. 여기 검색 결과 수식을 조금 살펴보면 여기 커런트 키하고 회사명 플러스 대시 그리고 플러스 대표자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조회하는 페이지에 회사명과 대표자명을 대시로 엮어서 키값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거래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키값을 거래처 데이터베이스의 회사명, 거래처 데이터베이스의 대표자명을 가운데 대시 기호를 넣어서 연결을 해가지고 키값으로 만들 거고
그게 이제 시각화를 하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력된 401개의 키값에서 요 하나의 키값을 대조를 해서 그게 실제로 존재를 한다면 include라는 수식이 있죠. 그래서 포함을 한다면 401개의 요 한 개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이미 등록된 거래처라고 반환을 하고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면 등록한 거래처라고 반환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수식을 조금 살펴보면 여기 회사명이 비어 있거나 대표자명이 비어 있으면 입력 대기 중이라고 표시를 하고 회사명이 비어 있으면 회사명을 입력하고 대표자명이 비어 있으면 대표자명을 입력하라고 안내 문구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검색 체크박스에 체크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조회 버튼을 실행하라고 할 거고요. 조회 버튼을 누르게 되면 검색의 체크박스가 체크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관계형 맺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 거래처 데이터베이스의 관계형은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어 있는 동안에는 조회 중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조회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이런 결과값들을 출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식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등록과 초기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미 소개드린 그 내용들은 약간 뒤쪽으로 숨겨놓겠습니다. 여기 연결된 개수 숨기고요. 출력도 숨기고 어, 일단 요거 회사도 등록을 하고요. 등록을 할 건데 이 등록을 눌렀을 때 어떻게 작동되냐면 제가 이 속성은 체크박스 하나가 있었는데 제거를 해서 요거는 지우고 하겠습니다. 등록 버튼을 누르면 거래처에 새 페이지로 추가를 할 거고요. 회사명과 대표자명은 여기서 조회한 내용을 그대로 집어넣을 겁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의 내용을 회사명, 대표자명, 그리고 관계형 데이터, 검색 체크박스를 모두 제거할 겁니다. 초기화할 거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1, 이 첫 번째 작업에서 추가된 페이지를 중앙에서 보기로 열 거예요. 저장 버튼을 눌러주고요. 등록을 클릭을 하게 되면 윤자동이라는 회사가 등록이 되면서 이렇게 프로젝트 페이지까지 같이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 자동 프로젝트 001 이렇게 입력을 하고서 이 안에서 또 태스크 관리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등록 버튼까지는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기화 버튼을 설명드릴 건데 초기화는 이제 중복된 거래처가 존재할 경우에 클릭을 하는 거고요. 노다이 방주라는 회사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대표자명은 노션다운 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조회 버튼을 클릭을 하면 조회 중입니다라고 표시가 되고 모두 다 연결된 다음에 이미 등록된 거래처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는 바로가기 이 노다의 방주 기존에 존재하는 그 페이지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초기화 버튼이 있는데 이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초기화 버튼을 클릭을 하면 거래처 바로가기 페이지가 있어요. 그 뒤로 잠깐 가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위해서 3개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여기 데이터베이스가 한 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개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도 한 개의 페이지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최근 조회 결과에 노다의 방주라고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거래처 조회 페이지에서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아까 그 거래처 바로가기 페이지 중에서 조회 결과라는 단일 페이지에다가 회사 바로가기를 이 페이지의 바로가기로 교체해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교체해준 다음에는 좀 전에 그 등록했을 때의 이 페이지를 초기화하는 것과 동일하게 회사명, 대표자명, 관계형, 검색 체크박스를 모두 초기화시키고 자동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초기화 버튼을 클릭하는 건 밖에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밖에서 여기서 이제 요 노다이 방주라는 최근 조회 데이터가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초기화 버튼을 클릭하면 위에가 초기화 되면서 아래에서 노다이 방주 바로 가기가 생성이 되고요. 클릭을 하면 해당 페이지로 갈 수 있고 새 페이지 템플릿을 불러와서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서 방주 프로젝트 001 하고서 이 안에서 태스크 관리를 또 할 수 있겠죠. 템플릿을 만들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저 뒤에 걸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다시 한번 노다의 방주 검색을 하고 대표자명 노션 다음 조회 버튼을 누르면 검색 체크박스 조회 중이라고 메시지가 뜨고 다 연결이 되는 시점에서
존재하는 이미 등록된 거래처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이런 수식들을 만들 때 여기서 노션 AI를 이용해서 여기 수식을 이제 프롬프트를 써서 어떻게 만들어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들을 다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비즈니스 계정에서만 이 AI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계정이 아니고 뭐 무료 계정이나 아니면 이제 뭐 플러스 계정을 쓰시는 분들은 다른 AI를 이용해가지고 작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 이제 보면은 그 챗 GPT에 노셔너블 포뮬러 2.0이라는 챗그 GPTS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 선생님이신 노션다운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어, 봇인데요. 이 봇이 수식을 정말 잘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프롬프트를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프롬프트를 그대로 넣어서 이렇게 붙여 넣는 거죠. 그래서 회사명과 대표자명 기반으로 중복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조건에 따라 안내 메시지를 스타일링해서 출력하는 노선 포뮬러를 작성해줘 하면서 조금 디테일하게 안내를 해줘야 뭔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을 잘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포뮬러는 let's 변수를 설정하고 조건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해줘 하고서 입력을 하면 얘가 이제 수식을 만들어 줄 건데요. 이렇게 수식을 그 외부 AI를 통해 가지고 작성을 한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경우에는 이제 좀 연결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보고서 이게 이런 식으로 뭔가 작동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이제 밑에 그 설명 내용들을 보고서 이 수식을 좀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복사를 해서 제가 여기다가 다시 수식을 지우고요. 검색 결과 GPTS에서 수식을 붙여 넣으면 이렇게 거래처는 유효한 속성이 아닙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회색 블럭박스로 돼 있는 것들이 제대로 이제 뭔가 연결이 된 거고요. 이렇게 빨간색 밑줄을 쳐져 있는 게 연결이 안 된 건데 아마 거래처가 이렇게 거래처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고요. 그럼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이제 타이틀 토큰이 블랙 토큰과 뭐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면서 뭐라고 에러가 이렇게 떠요. 그러면 사실 내가 얘를 지정을 해줬는데 이 뒤에 거를 한번 지우고요. 다시 한번 회사명 그리고 대표자명도 다시 한번 지우고 대표자명 이렇게 바꿔주면 아래쪽에 거래처 이 속성 다시 한번 유효한 속성 아니라고 뜨죠? 요거 지우고 거래처 데이터베이스 연결 이렇게 하면 이제 수식이 잘 작동하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수정을 하려면 결국에 내가 수식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 상태에서 뭐 노션 비즈니스 계정을 쓰시는 분이라면 뭐 디버깅 해줘 이렇게 그냥 AI한테 요청을 하면 AI가 자동으로 이거를 수정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뭐랄까 노션에 대한 학습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좀 쉽게 뭔가 이런 수식이라던가 템플릿을 디자인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데이터베이스의 속성들을 구성한다거나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가 거래처가 지금 402개가 있잖아요. 이거 400개를 제가 다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노션한테 중복되는 데이터 없이 회사명과 대표자명이 그냥 있을 법한 것들로 그냥 대충 만들어줘 하면 이제 다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도 굉장히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노션을 내가 자주 사용한다 하고 하시는 분들은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이제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설명하는 설명을 안 해도 조금 이 해당 프로세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는 한번 해 놓을 건데요.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